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는요. 지금 이제 11월에는 대부분 이제 그 대표이사가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 개편도 이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그 경영진, 뭐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사업부장, 부문장 등이 이제 교체가 되는 시기인데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아무래도 조직에 대한 그 안정화가 되겠죠. 그리고 한 해 동안의 경영 활동을 다 정리하는 시점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짜기 전에 당해년도 그 활동에 대한 리뷰를 지금 하고 있을 텐데요. 그 리뷰 결과를 이제 통해서 내년도 이슈를 도출합니다. 그럼 대부분은 이제 그 경영도 있지만은 인적 자원 관련해서 조직 문화의 측면에서는 뭐 개선 사항이 없을까 이런 이슈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그 다루는 11월이 되는데요. 뭐 11월에서 연말까지 또는 뭐 내년 초 해가 바뀌었을 때 고민할 부분이 한번 새롭게 해보자, 새롭게 출발해보자, 또는 작년, 그러니까 2020년 한 해 동안에 조직 문화상에 있었던 이슈가 있다면 그거를 새롭게 2021년에 한번 풀어보자. 대부분 조직 문화 관련된 이슈는 소통에 관련된 이슈가 확률이 높습니다. 소통 그럼 또 구체적으로는 뭐 코칭 문제, 또는 회의 문제, 또 보고 문제 이렇게 세분화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여간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 근데 그게 조직 문화에 대한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아. 되게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대부분의 조직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조직 문화의 활성화를 희망할 거고요. 조직 문화의 활성화를 우리가 됐다 볼 수 있는 그 잣대로서 조직 구성원들 간의 상하 간의 어떤 그 소통에 대한 활성화, 즉 조직 문화 활성화 이코르 소통의 활성화 이런 등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 여러분에게 그 조직 문화 활성화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그 교육에 대해서 워크숍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후반부에는 조직 문화 활성화 및 소통 활성화를 그 워크숍, 뭐 교육이란 말보다는 워크숍이란 말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워크숍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두 가지인데요. 조직의 활성화, 소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가, 이게 한 가지고요. 다른 한 가지는, 두 번째는 그 같은 워크숍을 진행할 때 필요한 퍼실리테이터를 어떻게 하면 양성할 수 있을까? 조직 활성화 및 소통 활성화 워크숍을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 여러분들 교육과정을 기획하는데 워크숍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프로그램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실제 막상 진행하려다 보니까 걱정이 돼. 딱 이미 해왔는데 담당자 입장에서 처음 해보는, 아직 그런 경험이, 그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해본 경험이 적으신 분을 위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최근에 했던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1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풀데이는 아니고요. 11일 오후, 그 다음에 12일 오전, 오전, 오후 각각 3시간 모듈로 해서 총 6시간 동안 대구에 소재하는 대구 그린파워라는 그 발전회사, 열병업 발전회사의 구성원, 팀장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워크숍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제목은 전사 조직 활성화 워크숍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소통이 잘 되는 조직 문화 활성화예요. 즉 내용상 보면은 조직 문화의 개선 포인트를 찾아서 한번 새롭게 해보자. 이슈를 도출해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을 도출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였고요. 이런 부분은 각각 조직 문화 개선 3시간, 그 다음에 소통 활성화 한 3시간, 최소 각각 3시간씩 토탈 6시간 원데이 그 워크숍을 진행하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체적으로 이걸 진행하고자 한다면 원데이로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잠시 다뤘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는 동영상의 내용은 저의 지적 자산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과
동영상의 내용을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저와 신뢰 믿는 관점에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의 일부 자료를 공개하는데요. 부디 이 동영상 청취용으로만 활용하시고요.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시지 않기를 당부드리고, 아울러 이 동영상을 캡처하거나 다운받아서 유포, 배포하시면 안 되는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좀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이야기를, 조직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나면 실질적인 이슈를 도출을 해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한 작업이 조직 문화의 유형을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그 퀸의 경쟁가치 모형에 의거한 조직 문화를 진단을 하고요. 일단 개개인별로, 조별로 편성을 합니다. 조는 뭐 6 내지 8명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먼저 조마다 각자 나눠진 설문지 갖고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각자 나온 것을 취합을 해서 조별 평균 점수를 내서 조별의 조직 문화 유형을 진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전사 차원에서 조직 문화 유형을 진단을 해봅니다. 조별로 나와 있는 유형을 전사 취합력 그 차트에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전사 취합력 차트에 모든 조의 유형이 나오겠죠. 그러면 가장 그래도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유형을 나타난다면 그 유형이 바로 그 회사의 조직의 조직 문화 유형으로 판단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정사각형이 아닌 이상은 4가지 조직 문화 중에 특출나게 경향이 높은 점수가 나온, 경향이 높은 그 유형이 그 조직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사점은 개인의 조직 문화 유형과 내가 속한 분임조의 조직 문화 유형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면 왜 다를까요? 분임조 구성을 조별로 했다면, 조직별로 했다면 조직 간의 특성이 조직의 유형과 조직마다의 조직 문화 유형과 그 속에 속한 구성원의 조직 문화 유형이 다르거나 같을 수가 있는 거고요. 직급별로 분임조를 했다면 개인의 조직 문화와 직급별로 조직 문화가 같을 수도 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임조 편성을 할 때 조직별로 할 건지 또는 직급별로 할 건지는 이 조직 문화의 유형에 대한 강조점을 어디다 힘을 줄 거냐에 따라서 조직별 또는 직급별로 편성을 하는 것이 하나의 차관점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조직 문화 유형은 개인이 생각하는 조직 문화와 내가 속한 단위 조직의 문화와 회사 차원의 조직 문화가 같을 수도 다를 수 있다. 다르다면 그 다른 부분은 직급 또는 단위 조직 또는 전사 차원에 있어서의 조직 문화의 유형, 그 강조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시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은 설문지고요. 진단지를 합니다. 총 16개 문항이고요. 퀸의 경쟁가치 모형을 그 이론에 근거해서 만든 문항이 되겠습니다. 워크숍 할 때는 뭐 별도 계산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하면 되고요.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경향이 낮은 것은 1점, 경향이 높은 것은 5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미 개인별로, 조별로 그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전사 취합력은 해당 조 실습에 참여하신 조별로 자기 조의 각 유형에 대한 점수를, 그러니까 이 점수는 구성원들에 대한 평균값이 되겠죠. 이것을 마킹하게 하죠. 진단입니다. 결국은 A형, B형, C형, D형은 혁신지형 문화형, 과업지형 문화형, 그 다음에 위계지향 문화형, 그 다음에 관계지향형 문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좀 구별이 되는데요. 이 4가지 유형으로 나온 것은요, 2가지 축입니다. 첫 번째는 가로축이 되겠습니다. 횡축이 되겠습니다. 내부지향적이냐 외부지향적이냐, 통합지향이냐 분화지향이냐에 따라서 관계지향, 위계지향과 혁신과 과업지향을 나눌 수가 대분되고요. 상하축, 횡축으로는 유연성이냐 안정성을 더 강조하느냐, 또는 재량을 많이 주느냐 통제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2가지 축으로 나눠지는데요. 관계 혁신이냐 또는 위계냐 과업이냐, 그러니까
상하 좌우로 해서 두 가지 축으로 해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든 또는 실습하는 분임조든 또는 전사 차원이든 취업된 전사 차원이든 간에 현재 시점에서의 조직 문화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거죠. 외부 지향이냐 내부 지향이냐, 유연성이 높으냐 안정성이 높으냐, 통합지향적이냐 분화지향적이냐, 재량을 많이 주느냐 통제를 많이냐, 즉 조직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와 같은 조직에 있어서 조직 문화 입장에서 인정한다면 무엇을 바꿀 거냐, 무엇을 바꿀 거냐를 찾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지요. 이 같은 것은 이제 조직 문화의 특징들이고요. 이런 특성들을 다 반영을 해서 결국 이제 바꿔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이와 같은 조직 문화는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결국 조직의 효과성에 주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달릴만 하냐? 추천할 만하냐? 근데 이와 같은 것이 그 조직의 문화의 유형들은 직무의 만족도와 조직의 몰입도에 영향을 줍니다. 직무 만족도에 대한 것은 개인의 직무를 통해서 결국은 경험한 것 갖고서 나타나는 거고요. 예컨대 문항으로 본다면은 지금 수행 업무에 만족하느냐, 능력 발휘하고 있느냐, 내 직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와 같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몰입도라면 회사 일원으로 남는 것이, 일하는 것이 좀 자랑스럽냐, 그리고 자율과 권한을 갖고서 나 일을 할 것도 보느냐, 그 다음에 불필요한 일에 시달리지 않고 어떤 그 성과 창출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느냐, 여기 이제 몰입에 관련된 거죠. 결국은 조직 문화에 대한 항목들은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에 영향을 주는 거고, 결국은 조직의 효과성, 즉 다닐만 하냐, 남들이 추천할 만한 회사냐,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16개 항목의 조직 문화 유형은 조직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고, 결국 파악됐던 조직의 유형은 이와 같은 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긍정적 영향이냐 부정적 영향이냐는 거기까지는 다루진 않는 거고요. 단지 조직 문화의 유형의 장단점이 있으니 그 개선점을 찾는다면 어떤 변화를 할 거냐, 이것을 도출하는 것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제는 이거죠. 지금 조직 문화가 있는데 그것을 바람직한 조직 문화로 바꾸자 한다면 무엇을 개선하면 좋을까? 이슈를 도출하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것은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별로 포스트잇 5개 정도를 줘서 개선해야 될 과제, 그러니까 바람직한 조직 문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해야 될 것, 풀어야 될 이슈, 해결해야 될 이슈,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을 포스트잇 하나당 1개씩 작성하게 합니다. 그러면 조별로 대형 전지에 버릴 것, 추가할 것, 유지할 것, 수정할 것,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의견 나온 것을 개인별 의견 나온 것을 해당하는 곳에다가 각각 부착을 합니다. 대형 전지 맨 우측에는요, 우선순위를 적는 칸을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먼저 조별로 우선순위 도출하는 요령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별로 우선순위 도출하는 요령은요, 버릴 것에 모여져 있는 포스트잇 중에 가장 의견이 많이 나온 그것을 1순위로 삼습니다. 즉, 이 실습조에 버릴 것에 있어서의 조의 의견은 가장 의견이 많이 나온 포스트잇, 그 의견이 1순위가 되는 거고요. 추가할 것에 해당하는 포스트잇이 가장 많이 나온 많이 나온 것을 1순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추가할 것에 1순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지할 것에 해당하는 것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유지할 것에 가장 많은 우선순위 높은 것을 뽑고요. 그 다음에 수정할 것에 해당하는 의견들을 가장 많이 나온 포스트잇을 그 조에 수정할 것에 대한 그 우선순위로 도출을 합니다. 그러면 버릴 것, 추가할 것, 유지할 것, 수정할 것에 보면 각각의 우선순위가 나오겠죠. 그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릴 것 중에 또는 추가할 것, 유지할 것, 수정할 것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지를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럼 정한 게 나오겠죠. 자, 그걸 표시를 합니다. 해당하는 곳에 1번 표시를 합니다. 즉 조원이 네 가지 항목 유형에 있어서 각각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것 네 가지를 토탈로 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각각 우선순위를 해당하는 포스트잇에 표시를 합니다. 자, 이제는 모든 조원들은 자기 조 뺀 나머지 조에 가서 다른 조에 우선순위 나온 거 1, 2, 3, 4를 보고서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 높다고 판단되어지는 것 4개 중에서 3개만을 선택해서 각각에 대해서 표시를 합니다. 표시할 때는 한자로 발을 정자로 표시를 합니다. 가령 1, 2, 3, 4 그 4가지 중에 저 같은 경우라면 1번과 2번과 3번을 도출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 1번에 해당하는 것에 표시를 합니다. 정자로. 자, 2번, 우선순위 2번 나온 것에 표시를 합니다. 3번이라 표시된 것에 옆에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쭉 하면은 모든 그 참가자들이 각 조의 우선순위로 나온 것에 대해서 또 의견을 낼 겁니다. 우선순위 의견을. 그런데 우리 조에서 우선순위 1번이라 한 것이 보니까 다른 조원들이 얘기해 준 것에 보니까 우선순위가 높지가 않아요. 거꾸로 우선순위 높지 않아. 그럼 가장 우선순위 높은 게 뭐냐? 네 가지 중에서 다른 조원들이 가장 우선순위 높게 나온 것, 그것이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에서 도출한 4개를 다 보고서 다른 조원들이, 다른 그 참가자들이 표시한 거기 때문에 그 의견이 더 우리 조에서 선정한 우선순위보다 모든 참가자가 의견 주는 우선순위 높은 것이 가장 더 높게 판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조마다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항목이 나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찾아야겠죠. 자, 그것을 해결하려면 또 이런 방법 씁니다. 그것을 하려면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유지하고 추가하고 어떤 것을 유지하고 어떤 것을 수정하는 것이 좋을까?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자료는 워크숍 때 쓰이는 그 시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형 전지 쪽에다가 대형 전지에 그 기재해야 될 내용인 거고요. 그러니까 실습조에서 우선이 높은 게 여기가 뭐 버릴 것에 나와 있는 뭐 하나 의견 나오겠죠. 그게 1순위가 될 수 있는데 막상 다른 참가자들 의견 보면 여기에 가장 많이 높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선순위는 여기에다가 둔다. 만약에 우선순위에 1 나왔어요. 근데 의견 들으니까 여기에 1이 나왔어요. 그럼 이 조에 가장 우선순위 높은 것은 다른 참가자들이 모든 참가자들이 의견 주는 것이 의견 줘서 우선순위 높게 나온 것, 이게 우선순위 높은 것으로 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고요. 조별 발표 부분은 뭐 3분 언더로 하고요. 근데 그 시간은 조 숫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조 숫자가 많을수록 시간은 줄어들겠죠. 피드백에 대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그 개인이 생각하는 조직 문화 유형과 그 다음에 다수가 생각하는 조직 문화가 좀 다를 수가 있다. 근데 그 바람직한 조직 문화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그 필요한 노력이 있다. 그래서 추가할 거, 버릴 거, 없을 거, 추가할 거, 유지할 거, 수정할 거, 이런 관점에서 조마다 의견을 냈었고 다른 참가자의 의견을 들어서 각 조마다 바람직한 조직 문화가 되는데 필요한 이슈가 있다. 그것이 나타나게 됐다. 이것을 이제 느끼게 하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풀려면은 각 조마다 우선순위가 높게 나온 그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건지,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건지를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활동에 대한 방법들이 또 있겠지요. 일정과 누가 어떻게 할 건지. 즉, 그 도출된 우선순위 높은 것을 예를 들면 뭐뭐뭐 없애기. 그 뭐뭐 없애기가 과제명이 되는 거고요. 없애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거냐 구체적으로 여기다 기재하는 거고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방법에 대한 걸 기재하고 일정과 누가 할 건지 이런 것을 기재하는 시트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건 도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팀으로 조별로 취합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워크숍의 운영에 따라 다른데요. 조별로 취업하는 것을 취업할 건지 아니면 개개인의 의견을 취업할 건지 이건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그 대구 그린파워 적용했던 거는 조별 취업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속한 회사에 한다면은 개인 취업용으로 가능하고 또는 뭐 조별로 취업용도 가능하고요. 조별이란 얘기는 단위 조직별 또는 뭐 직급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지요. 조별로 이제 의견 만들 때의 그 시트가 되겠습니다. 대형 정지를 활용하면 좋겠지요. 대형 정지를 작성이 됐으면 이제 발표를 하는데 발표도 조별로 3분, 조 숫자가 많으면은 3분 이하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선 활동 변화를 요구할 때 제가 강조하는 사진입니다. 과연 이게 합성 사진일까요? 진짜 사진일까요? 합성이라면 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만약 진짜라면 저게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이런 부분은 이제 참가자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답은 실제 워크숍 때 알려드립니다.